자, 지금 우리가 틀린 것 중에 지금 이 기본 문제 108번 문제가 지금 틀려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우리가 그 일종의 한 잔의 물을 들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래 들고 있으면 더 힘들죠. 똑같은 물의 양이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만약 당신이 그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낀다면, 여전히 느낀다면, 그건 어떤 사인이다? 그걸 내려놔야 될 사인이다는 말은 너무 많은 짐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내려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스트레스가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물처럼 자 스트레스가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는 무게가 더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가볍다? 아니겠죠.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가능한 것은 much heavier도 가능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 burden이란 말이 burden은 짐을 부여하답니다. 근데 get burden이란 말은 짐이 부여되어진다는 수동의 의미를 쓰니까 더 많은 짐이 놓여져 있다는 의미는 더 많은 짐을 짓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사실은 1번과 4번이 의미상이 같아요. 더 많은 짐은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더 무거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만 봤을 때는 A만 봤을 때는 1번과 4번이 다 가능한데 자, 못마는 게 더 낫다. 그것을 일찍 내려놔버리는 게 낫다. 벗어 던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possess라는 단어는 possess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면 안 되겠죠. 내려놔야 거 아니에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로 뭐 글래스 다운만 나와 있네요. let go가 어디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자, 그 말은 load는 짐을 실탑니다. unload는 짐을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이게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주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 마치 물 한 잔을 더 오래 들고 있으면 생기는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그럴 때는 그거를 그냥 더 일찍 내려놔라 라는 그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였던 걸로 우리가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도 빈칸도 앞에 게 없나요? 이 지금 보면 중간에 18, 19에서 여기는 다행히 24번까지 있네요. 77번까지 그죠? 내가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금 문제 번호가 막 뒤죽박죽인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내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2022년 게 유난히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 게 좀 그러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 여기 30번은 70번 할 필요가 없어요. 70번은 18번이라는 것부터 우리 빈칸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71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71번 71번 작가님 멈춰놓고 쉽진 않습니다. 이 4번에 첫 번째는 그 during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쓰는데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죠? 얘랑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while이라는 접속사로 쓰이는 이 그 동안이라는 거 같이 써요. 어딘지 몰라요? 정말 알고 있니? 사이콜로지 프로페서 맞아요? 잠깐 우리 좀 정우.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1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while이라는 접속사하고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알아요.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명사구가. 그죠? 뭐 이게 뭐 during이 됐든 뭐가 됐든 전치사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당연히 뒤에 주어와 동사와로 시작되는 문장이 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 부분을 봤더니 teaching stress management principle to her students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여기는 teaching이면 주어 아니니까 당연히 during 쓰면 되잖아요. 왜? during 뒤에 뭘로 쓰인 거 이게? 동명사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조상은 명사구가 와야 되니까 당연히 teaching을 동명사로 사용하면 그 어법의 내용상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조상에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못마는 동안이라고 쓰는 이 전치사는 명사긴 한데 이 명사 자리에가 뭔가 시작부터 끝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기간이 나와야 돼요. 기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그 스트레스를 뭐 관리하는 그런 원칙을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말 대신에 그녀의 수업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설령 이거를 teaching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동명사를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것 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에요. 행동일 뿐이에요. 행동. 그 행동을 하는 어떤 기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건 단지 그냥 이런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행동을 아무리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로 쓴다 그래도 의미상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while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세요? 이게 while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 속문선 치고 while을 넣어봅시다. while을 이렇게 못마는 동안. 선생님 분명히 주어 동사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여성입니다. 이 she, 과거형인 was가 들어갔다면 영어에서는 우리가 주어가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 나머지 문장이 주어랑 같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 while이라는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teaching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이라고 쓰이는 현재 분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장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듀어링을 전치사로 보면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동명사를 써도 왠지 말이 될 것 같지만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일단 잘못됐고요. 1번 썼으세요? 네. 두 번째는요, 보세요. 2번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어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How long do I hold it? 이라는 문장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의존하다는 뒤에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목적어인 하나의 명사, 이때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죠. 명사절이라고 써요. 의 역할을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이 문장은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의문문 문장이 다음 동사 뒤에 한 문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무엇으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건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있으니까 일단 의문사 쓰겠죠. 그런 뒤에는 주어, 동사인 우리 일단 평서문과 똑같은 형태의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how long이라고 하는 의문사는 나왔는데 do는 왜 썼어요?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일 뿐이죠. 그럼 얘가 탈락되고 그 뒤에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머지 형태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책에는 그 하나가 4번이 나와 있어요. 4번이. 이거는 우리 보다시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the longer 주어 동사, 더 뭐뭐뭐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선생님, 뭐 헤빌리가 틀렸나요? 아니 근데 헤빌리가 알다시피 헤빌리란 부사니까 뭐 헤빌리 쓰는 게 틀리진 않았어요. 헤빌리어라고 쓰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 이 자리가 비교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 형용사 부사로 다 비교급이 존재해요. 이 자리가 과연 지금 이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원래 얘가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었겠죠. 그죠?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것은 느껴진다, 나에게 더 무거운 상태로 느껴진다는 말을 쓴다면 뭐가 될까? 여기는. 그죠?
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형용사를 취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원래는 heavy라는 단어의 비교급인 heavyer라는 형태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얘가 앞으로 갔고 나머지 주어 동사 들어간 형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더 more heavy가 이 more 플러스 heavy가 틀린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이것이 아닌 형용사의 비교급인 더 다음에 더 heavy가 여기에 들어갔어야지 맞는 내용이에요. 꽤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는 더 플러스 ER이 붙었는데 여기는 ER이 안 붙었으니까 틀렸네. 그거는 되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진도 우리가 내용이 남아 있고요. 생각보다 양이 안 많네요. 내가 지금 올수 공부도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큰 실수를 했네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추고